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64페이지에 있는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중의 수증기. 먼저 수증기. 수증기가 뭐죠? 수증기는 물이 증발하여 기체 상태. 물이 증발해서 기체 상태가 된 것, 이것을 수증기라고 합니다. 이 수증기는 이제 대기 중의 수증기죠.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수증기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 안개, 이런 게 눈에 보이죠. 이 구름, 안개 이런 것들은 수증기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물방울이거나 또는 얼음, 조각이거나 이렇습니다. 자,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인다. 기체 상태다. 이것이 이제 되게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학습 목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자, 여기 보세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본이 되고, 이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를 우리는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이 그래프는 뒤에서 계속 써먹게 될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화 수증기량과 응결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응결이 뭐냐면 수증기가 액체가 되어 물방울로 상태 변화하는 것. 수증기가 액체가 돼서 물방울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응결이라고 합니다. 응결. 그래서 응결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 말과 똑같냐면 이슬이 되었다, 또는 안개가 되었다, 또는 구름이 되었다, 또는 물방울이 되었다, 또는 뿌옇게 흐려졌다, 또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말들이 다 응결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문제 같은 데에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응결이구나, 또는 포화구나, 또는 물방울이 만들어졌구나,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이거. 자, 교과서 첫째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젖은 종이가 마르거나 물걸레로 청소한 바닥이 마르는 것은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대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대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대기 중으로 날아간답니다. 대기 중에는 우리 눈에 어떤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 중에는 수증기를 얼마나 많이 포함할 수 있을까? 공기는 수증기를 얼마나 많이 포함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데요. 공기 중의 수증기는 기온,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양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온도가 높을 때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을지, 온도가 낮을 때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을지, 그것을 이제 아래 실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실험입니다. 과연 기온에 따라 수증기량이 어떻게 달라질지 실험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온에 따라 수증기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고무마개로 입구를 막은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헤어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플라스크 내부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과정 1의 플라스크를 찬물로 식히면서 플라스크 내부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플라스크를 헤어드라이어로 가열하면 뿌옇던 플라스크 내부가 점점 맑아집니다. 이는 플라스크 내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플라스크 속 작은 물방울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면서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플라스크를 찬물로 식히면 플라스크 내부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는 플라스크 내부의 온도가 낮아져서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응결하면서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크를 가열하면 플라스크 내부의 물방울이 증발하고 반대로 플라스크를 식히면 수증기가 응결하는 것으로 보아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험 영상을 잘 봤죠? 여기 이 실험에서 이제 핵심은 바로 두 번째 문제에 있는 수증기량과 기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온도가 상승할수록 공기 중의 공기 중 온도가 상승할수록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온도가 상승하면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한다. 자, 다음 페이지. 첫째 줄.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 꽉 찼다는 거죠.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g으로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포화 수증기량. 넷째 줄. 뜨거운 플라스크를 찬물로 식히면 플라스크 내부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줄어들어 포화 상태에 도달하며 이때 수증기의 일부가 물로 변한다. 요게 바로 앞에서 했던 실험이죠. 뜨거운 플라스크를 식힌다는 말은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어 포화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때 수증기의 일부가 물로 변한다. 수증기의 일부가 물로 변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눈에는 물도 보이긴 하지만 또 아까 응결하고 똑같은 용어가 많이 있다고 했죠. 뿌옇게 흐려진다. 물이 생겼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것을 응결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한다. 우리 끓는 점, 녹는 점 뒤에 점이 들어가죠. 온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온도. 자, 그래프를 보면 무지무지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셋, 넷, 다섯. 이 그래프를 보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0도일 때 보면, 여기 0도죠. 0도일 때 보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만큼 존재할 수 있냐면 3.8g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가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수증기량,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점점 많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곡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0도가 되면 수증기가 얼마 가지고 있을 수 있냐면 최대로 7.6g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20도씨가 되면 온도가 더 상승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증기량은 더 상승하겠죠. 그래서 14.7g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되게 중요한 그래프고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 뒤에서 배울 내용들을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현재 30도라고 해봅시다. 현재 30도. 그러면 30도를 찾아보세요. 30도가 어디 있죠? 30도. 여기 30도 어디냐면 여기네요. 여기 그래서 현재 30도 여기. 근데 현재 수증기량이 10g 있다고 해봅시다. 공기 중에 10g. 그러면 어디다 점을 찍어야 되죠? 10이 어딨냐면 여기에 10이 있죠. 10. 그래서 이 10과 30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점을 찍는다면 10이 위로 쭉 올라가고 그리고 30이 옆으로 쭉 와서 여기가 바로 현재 30도의 공기 중에 10g의 수증기가 있는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위치인데 만약에 밤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죠. 밤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야 되니까 현재는 30도이기 때문에 점이 여기에 찍혀 있어요. 근데 온도가 밤이 돼서 내려가. 그러면 30도보다 온도가 내려가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가니까 이 점은 어디로 이동해야 될까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밤이 돼서 20도가 되었다. 그러면 점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점은 여기까지 가야겠죠. 20도가 됐으니까. 근데 20도가 됐어도 20도에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죠? 14.7g입니다. 근데 아직 10g밖에 없으니까 그래프 밑에 있어요. 아직도 응결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응결이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포화됐을 때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드디어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옆으로 쭉 이동해서 여기 만났어요. 내려가. 요 점이 바로 포화됐을 때의 점입니다. 포화. 그럼 포화됐을 때 온도를 읽어봤더니 15도. 포화될 때 온도. 이게 바로 이슬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슬점. 즉 수증기량 10g에 해당하는 이슬점은 1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슬점에 대해서 설명하면 현재 25도라고 해봅시다. 25도고 그리고 수증기량은 얼마 있냐고 생각해보면 14.7g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점을 어디다 찍어야 되느냐? 25도니까 25도에 해당하는 이렇게 세로 점 중에서 이제 14.7g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14.7g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14.7g 써 있으니까 만나는 여기가 바로 현재에 해당하는 25도와 수증기량 14.7g 존재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러면 14.7g, 현재 수증기량 14.7g에 해당하는 이슬점은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다면 이슬점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냐면 옆으로 쭉 가서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만나는 이 점이 바로 포화 상태라고 했죠. 포화 상태. 그래서 이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 얘를 읽어주면 20도. 이게 바로 이슬점이 되는 것입니다. 14.7g에 해당하는 이슬점 20도. 그래서 답은 20도가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하세요.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여기 이슬점이 뭐냐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했죠. 근데 이 응결은 아까 같은 말이 되게 많다고 했었죠. 응결은 뭐랑 같냐면 뭐 구름, 안개, 이슬, 물방울 또는 뿌옇게 흐려짐 그리고 포화 상태 이를 때.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슬점을 찾을 때는 이 포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포화. 언제 포화되느냐.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현재 기온이 30도라고 해봅시다. 30도. 그리고 수증기량이 얼만큼 있냐면 20g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점을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현재 기온 몇 도냐면 30도. 그리고 수증기량 20g. 점을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어떻게 찍냐면 먼저 30도를 찾으세요. 가로축에서 30도를 찾으면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러면 위로 쭉 올라가서 30도에 해당하는 점은 뭐 어디든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디가 되겠죠. 근데 수증기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20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0이 어딨냐? 20이 어딨냐면 여기 20 있네요. 수증기량 20. 요 20에 해당하는 걸 옆으로 쭉 와서 서로 만나는 곳. 여기가 바로 30도와 현재 수증기량 20에 해당하는 점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이슬점은 얼마일까요? 지금 이슬점 찾아내는 훈련하는 거죠. 이슬점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20g에 해당하는 이슬점은 몇 도냐면 옆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옆으로 가긴 가는데 얘를 어디까지 가야 되죠? 어디까지? 요 빨간 선하고 만나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왜? 여기가 바로 포화될 때니까. 포화될 때의 온도.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게 바로 이슬점이 됩니다. 즉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이슬점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진다. 어렵죠. 헷갈리고. 왜 어렵고 헷갈리게 느껴지냐면 새로운 용어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슬점, 뭐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 막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막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사실 용어들만 친숙해지면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하네. 자,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 물방울, 이슬, 안개, 응결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또 뭐 있었죠? 응결, 물방울, 이슬, 안개, 응결, 구름, 또 뿌옇게 흐려진다. 또 포화. 이런 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수증기가 액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 외워놔야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2문제, 숙제. 자, 이것으로 대기 중에 수증기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